지금 가장 관심 많으신 주식은 테슬라죠. 테슬라가 폭락하면서 패닉셀도 나오고 곡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드디어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는 불안함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공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몽키도 돈 삭제되면서 울고 있고요. 다른 주식들은 지금 두 팔 벌려서 신고가를 즐기고 있는데 테슬라는 역주행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 얘기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정말 굴욕의 테슬라입니다. 지금 증시가 신고가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빅7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주식입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고점에 바짝 붙어서 랠리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주간 13.6% 하락하고요. 올해 웬만한 주식들 다 플러스, 시장도 플러스인데 테슬라 무려 26.3% 빠졌거든요. 올해만요. 참고로 올해 아직 1월이 안 끝났습니다. 시가총액의 4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주가 흐름인지 알 수 있고요. 주주분들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기회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실제로 이번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기존 주주분들 중에 손절친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고점에서는 55.8% 빠져 있고요. 반토막도 더 났네요. 그래서 2020년 9월 코로나 때 이후로 최악의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 지금 테슬라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빅7에서 테슬라 빼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예요. 정확히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죠. 저는 빅7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M7에서 빼야 된다. 이 CNBC라는 경제 방송의 유명 진행자가 테슬라는 더 이상 매그니피센트 하지 않다. 이거 빼고 6개만 가져가자 이럴 정도로 아주 지금 기관들도 분노하고 주주분들도 분노하고 지금 분노 폭발한 게 느껴집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기다렸는데도 테슬라가 주가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테슬라 빼고 슈퍼6 6개만 가져가자. 혹은 요즘 애플도 영 부진하대요.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마소, 아마존 이런 나머지 주식들이 연초부터 달리니까 열받은 주주분들이 패뷸러스 5, F5나 S6로 부르자 이렇게 테슬라 애플 빼버리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덩달아 애플까지 빠질 위기에 처했는데 테슬라가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주가 계속 빠지니까 시가총액 10위도 아슬아슬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5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연초에 7위까지 밀리더니 지금 오른쪽 그래프처럼 새롭게 등장한 비만약, 차세대, 헬스케어, 유망주로 불리는 일라일릴리한테 시총을 역전당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라일릴리가 8위, 반도체 파운드리 1등에서 TSMC한테도 역전돼서 테슬라가 10위로 내려가고요. 11등 브로드컴, 12등 비자랑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까딱하면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슬아슬하게 테슬라의 굴욕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 변동성 보시면 엄청나게 크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일단은 두 가지가 크게 많은 분들의 실망과 분노를 산 것 같아요. 일단은 테슬라는 성장주고 고성장주고 그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주식이기도 한데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반영하는 주식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성장주가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고 코멘트를 해버렸습니다. 테슬라의 CEO와 CFO가 둘 다 올해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하니까 당연히 일단 실망감이 커졌고 실적 전망치도 낮춰졌고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보통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혹은 컨퍼런스 콜에서 구체적인 가이던스 이런 전망치를 제시해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월가가 점수도 매기고 보고서도 내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판매할지 전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플처럼 너네한테 정보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실적 발표한 다음 날 12% 빠지기도 했고 이제 월가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느껴지는 게 이 오른쪽 자료인데요. 요게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실적 전망치인데 실적 발표 다음 날 테슬라의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를 13%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분노의 컷이죠. 테슬라 목표 주가를 깎아버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안 나올 것 같다. 자신감이 없다. 올해 성장률도 안 좋다 그러지 전망치도 제시 안 해주지 이러니까 이제 월가도 당황, 분노합니다. 투자자분들도 지금 곤혹스러워하고요. 주가 빠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첫 번째가 요거였죠. 자, 올해 판매량이 2013년 작년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이 코멘트를 했는데 왼쪽 자료 보시면 테슬라가 고성장주의 대명사인 만큼 연간 50%, 36%, 87%, 40% 이렇게 성장해 오던 회사예요. 차량 판매가 기하급적으로 늘었던 회사입니다. 2023년에도 무려 38% 성장했고 당연히 주주들은 못해도 30%대 혹은 20%대 이상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멘트를 부정적으로 확 낮춰버린 거예요.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올해 20%도 달성 못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지금 월가 컨센은 17%까지 내려갑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테슬라 주가가 빠지는 거죠. 성장주가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 210만 대에서 220만 대를 팔게 되면 성장률이 한 17% 정도 나옵니다. 많아봐야 20%. 그러니까 좀 실망을 했고, 그리고 머스크가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줬어요. 좀 달래는 말도 해줄 법한데 머스크의 성격 탓인지 보시면 내가 수정구슬이 없어서 미래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면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보통 다른 기업 CEO들 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머스크는 약간 좀 직설적이죠, 화법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 무책임한 듯이 좀 단기적인 전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중장기적으로 50%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가치평가상 연평균 최소 30에서 50%대 성장하는 주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이 목표치도 철회해버리니까 당연히 지금 목표 주가가 쭉쭉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 50% 성장하는 시대 끝났다. 또 이제는 30%에서 40% 성장하는 시대 끝났다.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기대치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많이 단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성장세만 낮아지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또 마진도 낮아지죠. 테슬라의 특징이 마진 많이 남기는 거, 수익성이 좋은 거, 이 혁신적인 기술로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아주 원가를 낮춰서 고마진을 남기는 게 또 이 테슬라의 장점이자 특기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자동차 회사처럼 돼버려가지고 가격 인하를 한 15% 하다 보니까 차량당 매출 가격은 쭉쭉쭉 내려가고 영업이익률은, 마진율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8%대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자랑했던 게 업계 최고의 수익성이다. 딱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매번 강조했던 게 우리 회사 자동차 회사 중에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 마진 엄청 남긴다. 매출, 총이익률, 마진율이 20%를 넘는 게 우리의 자랑이다 했는데 지금 3개 분기째 20%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부진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부진하고 마진도 좀 부진하고 다 여러모로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머스크가 좀 좋은 말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좀 중장기 목표만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을 안 해주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하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패닉셀이 나온 모습이고요. 물론 머스크가 좋은 말도 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은 좀 기다려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이제 테슬라는 첫 번째 물결과 두 번째 물결 사이에 있다. 딱 여기에 있대요, 지금 요 사이에. 그래서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첫 번째 테슬라의 물결 성장 혁신은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자동차인 모델 3와 모델 Y가 글로벌로 판매되는 거, 그래서 베스트셀링 카도 되고 해서 잘 나갔잖아요. 요게 한번 테슬라 주가의 급등기였고 기업 성장기였고, 이제 다음 성장은 2025년부터 시작된다. 차세대 모델과 중저가 모델이 나오는 2025년을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시장은 알바냐 내가 2024년에 뭔가 달라고 이거죠. 당장 주가 오를 만한 재료를 달란 말이야 이거였죠. 그러니까 2025년이면 이제 2024년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러면서 올해는 준비의 해다. 그리고 지금 수익성 떨어지는 거 다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우리 곧 나오고 내년에 중저가 모델도 나오면서 로보택시 되면은 수익성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월가나 기관들, 시장 투자자들은 아니 그래서 그건 내년 문제고 올해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분노하는,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모델들도 결국은 내년 말, 빨라야 내년 중반,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인내심 바닥 났고요.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지 이러면서 언제까지 미래에 대한 비전만 제시할 거야 이러는 거죠, 단기적으로. 거기다가 머스크가 또 좋은 말 좀 해주면 좋은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필 또 인터뷰하는데 부정적인 코멘트까지 해버립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가 너무 세다. 솔직히 무역 장벽이 없으면, 지금 같은 관세가 없다면 중국 전기차들이 경쟁차들을 거의 괴멸시킬 거라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중국 전기차들 잘 나가는 것도 알고 판매량도 높아지고 기술력도 높아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회사들 걱정이 많았는데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안 해줬고요. 그래서 테슬라 강세론자들마저도 지금 분노가 폭발해가지고요 막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분 댄 아이브스라는 이 월가 애널리스트가 초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분노 표출을 하는데 우리의 베스트 추천 목록에서 테슬라 빼버렸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뭐라고 막 분노를 표출하냐면, 우리는 실적 발표할 때 머스크가 구체적인 전망과 숫자를 좀 그래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다. 정말 엉망인 컨퍼런스 콜을 듣고 이제 우리는 신뢰가 흔들린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하고 베스트 아이디어 탑 10 안에서도 테슬라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불친절하다, 뭐 이렇게 숫자 전망치가 없냐 이러면서 폭주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불만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댄 아이브스가 분노의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 그러면은, 자 테슬라가 부활할
정말 10가지 방법이 있다. 당장 이거 하면 테슬라 주가 폭등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분노의 차이인지 느껴지는데 당장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라. 테슬라 지금 현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걸로 주가 사라 이거죠. 자사주 매입은 대표적인 주가 부양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지분이 작다고 투덜대는데 X홀딩스, 미국의 다른 기업으로 치면은 알파벳 같이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맨 최상단에 있는 X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머스크한테 25%의 지분을 주고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라. 불만 없게 해라. 머스크가 AI를 키우든 뭐 로보틱스를 키우든 자율주행을 하든 테슬라를 하든 경영권 걱정 없게 그냥 팍팍 줘라 이거고요. 그래서 차량 가격 인하 좀 그만해라. 마진 좀 유지해라. 주가 올리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올해 연말에 가서야 AI 데이 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주가 올리려면은 빨리 지금 여름에 당장 AI 데이를 실시해라. 그래서 투자자들을 이해해라. 지금 우리 같은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자들은 이미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일반 대중들은 얼마나 이 테슬라의 AI 기술이 높은지 모른다. 그래서 저 연말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AI 데이 실시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이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알려라. 그래야 주가가 오르지 이거고. 그리고 머스크가 제발 주식 좀 그만 팔 거라는 확신을 줘라. 머스크 이제 맨날 주식 팔 거라는 우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러고. 그리고 자 2030년까지 머스크를 테슬라의 CEO로 고정하겠다는 약속장을 써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 다 리스트업한 거 느껴지시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델 2 저가형 모델 판매 일정, 달성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라. 내년 중순, 내년 말 그러지 말고 언제까지 얼마나 몇 대 만들 수 있는지 다 공개해라. 어렵더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쌓아놓은 현금으로 AI 기업들도 인수 좀 하고 AI 로드맵도 더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야,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이분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 빠지니까 힘들구나. 그래서 열받았구나. 강세론자 된 아이비스조차 주가 하락에 발 동동 구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짜증나죠.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거 주가가 또 올라줘야지 뭐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빠지는 것도 실적 관리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요즘에 몇 가지만 해줘도 참 주가는 금방 오를 텐데 이런 것들은 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요인들이겠죠. 그래서 과연 머스크가 이걸 보고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기관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이 판도끼를 기준으로도 처음이에요.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공포에 빠진 거, 이 숫자가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1에 나온 거는 제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나서 2020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그래서 2023년 1월에 페닉셀 나올 때 이후로 또 이번에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이 손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유입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아주 무서운 공포 구간으로 패닉셀 버튼, 손절 버튼을 좀 누르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원래 패닉셀이 나오면 또 단기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돌아오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반등이 가능한 위치긴 합니다. 그렇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겠죠.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테슬라가 폭락하는 날 긴급 구독자 설문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참여해 주셨어요. 2만 분이나 참여를 하셨는데 무려 55%가 테슬라가 더 떨어진다에 응답을 하셨고, 부정적인 여론으로 많이 바뀌었죠. 추가 매수해야 된다. 절호의 계단은 45%. 그래도 나름 팽팽한 것 같은데 지금 또 투표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만 해도 이제 부정적으로 더 떨어진다. 확실히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가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냐면, 테슬라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해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이런 테슬라를 놀리는 비판하는 그런 위기론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미래에서 왔다 하면서 2024년에 11월에 테슬라가 경영난에 오면서 중저가 모델도 출시 불발되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하면서 다 팔고, 2026년에 머스크가 사임을 하고 2026년 2월 테슬라가 상장 폐지되었다면서 예언을 합니다. 놀리는 거죠. 이건 이제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원래 주가 떨어지면 이렇게 막 놀리거든요.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비꼬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기사 제목도 보면은 공포에 살아더니 마이너스 1억인데 어떻게 눈물, 이제 곡소리가 주목받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자료도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뭘 공개하기만 하면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공개하지 마라. 맨날 공개만 하면 떨어지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지금 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고,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2024년 연초에 소몽 서베이를 실시했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올해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미국 주식이 뭐냐 했을 때 압도적으로 1등이 테슬라였어요. 야, 그러니까 연초에 테슬라 폭락하기 전에
올해 1월 1일 날 가장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미국 주식을 응답해 주신 1등 32.3% 무려 3분의 1에 응답자 3명 중 1명이 테슬라를 찍었는데 야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투표한다면 아마 테슬라가 순위권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심리라는 게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오르면 또 더 오른다라고 하는 게 사람 심리라서 저도 이게 흥미로워서 보여드리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연말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소몽 서베이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정말 1위가 될 수도 있고 연말까지 가봐야죠. 아직 이제 1월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리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고요. 또 그리고 국내 증권사 리포트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제가 이건 카페에 올려뒀는데 4개 정도 가장 좋은 거 요약했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도 국내 증권사 뷰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데 일단 유일하게 한 곳이 긍정 코멘트를 냈는데 이 증권사에서는 실적 발표 후에 테슬라가 보통 빠져도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이 있고 지금 전기차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업황이 불안하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치킨 게임 경쟁 심화되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다. 걱정하지 마라 해서 지금 우려가 반영됐으므로 긍정 코멘트를 낸 증권사가 딱 하나 있었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는 단기적으로 아쉽다,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몇 개월 정도는 오를만한 재료가 좀 부진한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기대감이니까 25년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AI 대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성장 모멘텀을 맞을 수 있다. 역시 이 증권사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좋아질 거라던가 미래 수익원이 당장 숫자로 찍힌다는 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몇 개월 정도 아쉬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돌려 말했지만 부정적인 코멘트죠. 그리고 또 한 증권사도 지금 제2의 성장기 준비 중이다. 성장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지금은 좀 재미없을 거란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AI나 로봇 등의 자신감을 머스크가 피력했지만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립 이하의 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리포트 제가 제일 좋은 거 4개 엄선해놨으니까 한번 테슬라 주주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 있으신 분들도 공부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단기 급등락보다 공부한다는 차원으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유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전기차 업황이 안 좋으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요. 지금 사우디 중동에서 돈 벌어가지고 오일 머니 가지고 전기차 만든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빈살만이 사우디에서 자체 EV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루시드라고 하는 미국 전기차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제 이 뉴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었던 게 지금 사우디에서 빈살만이 추진하던 전기차가 몇 년 전부터 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만든 전기차가 800대밖에 안 된대요. 800대. 그리고 지금 사우디 이 빈살만이 만든 그룹의 자체 공장은 삽조차 뜨지 못했다. 야,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막 전기차 시대 온다면서 밀었는데도 참 이게 현실화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안 좋으니까 다 미루고 안 하는 거죠. 돈이 갑자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왼쪽 보시면 사우디가 밀어준다 그래서 엄청 관심을 받았던 프리미엄 전기차 루시드는 끝을 모르고 하락하면서 95%가 빠지는데요.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제가 한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야,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4억 원이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진짜 90% 빠진 거죠. 95% 빠진 건데 한 카페에 있는 글인 것 같은데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인데 급한 불은 주식 처분해서 맞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욕할 곳은 없다. 저기 루시드가 또 미국에 있으니까 욕할 데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사우디한테 가서 욕할 수도 없고 지금 허탈하신 거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로 망했으니 루시드로 복구해야 하는데 루시드로 꼭 복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루시드로 망했다고 해서 꼭 루시드로만 복구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저에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채로 하신 건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러신 분들이 많죠. 지금 제가 극단적인 사례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몰빵 투자하거나 빚을 내서 혹은 어떤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고 특히 이런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 4억을 한 종목에 태우는, 물론 수백억대 부자면 모르겠는데 전 재산이 예를 들어 4억인데 4억을 다 한 종목에 태우는 것도 정말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고요. 저는 못할 일인데 물론 이 4억이 10배가 되길 기대하셨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저도 루시드 몰랐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쨌든 힘내세요인데 그렇습니다. 뭐 테슬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전기차 다른 주식들은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곡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확실히 주가가 빠질 때는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부각됩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헤드라인이 부각되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더 빠질 것 같은 부정적이고 나쁜 기사들, 아주 악재들만 부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도 보시면 전기차 안 좋아진다니까 애플카도 갑자기 연기한다 그러고 팀쿡 애플 CEO도 경영진하고 회의해가지고 자동차 사업을 좀 미룰까 대폭 수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기사 나오고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도 전기차 수요가 식어가면서 공장 건설 보류한다 이런 기사 나오고 도요타 회장은 또 신나가지고 도요타 회장은 전기차 시대가 늦게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 30%도 못 넘을 거다 전체 자동차에. 이런 전망이면 테슬라한테는 진짜 치명적인 소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전기 없이 사는 인구가 10억 명에 달한다. 근데 값비싼 자동차를 만들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답이 아니다. 이거 보면서 전기차랑 전기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약간 이건 억지 같은데 진짜 이렇게 발언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 나오니까 투심이 댓글도 보니까 전기차 진짜 테슬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하시던데 그런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 보시면서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를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기사들 또 잊혀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이번 주에도 넷플릭스가 주간 18% 오르면서 S&P 500 전체 수익률 1등 했거든요. 근데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넷플릭스가 고점에서 80% 빠지면서 정말 망할 것 같이 급락했었습니다. 이때 다들 넷플릭스 망한다 그러고 요때 빌 에크먼이라고 하는 월가의 헤지펀드 수익률 좋고 투자 잘하는 아주 쪽집게 같이 잘 맞추는 투자자조차도 여기서 손절했어요. 여기서 자기가 넷플릭스를 잘못 봤다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몇 배가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꼭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좋은 주식은 결국은 주가의 회복으로 보답을 해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테마주 말고요, 이상한 잡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우량한 주식들, 특히 미국 주식들, 미국 주식에 한해서 저는 결국 또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넷플릭스도 다시는 회복 못할 것처럼 하더니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증가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구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12.8%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 전망치도 올렸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공교롭게도 메타도 76% 빠졌었습니다. 이때 메타도 막 메타의 CEO가 눈물 흘리고 직원 해고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고점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정도까지도 아니고 지금 55% 빠져 있는데 이때 메타 주주분들도 곡소리도 났고 오죽하면 CEO가 울었다는 전설의 곡소리가 나올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결국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도 실적을 분석해보면 전혀 테마주 잡주 이상한 주식도 아니고 돈 잘 벌고 있고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떨어진 거 아쉽지만은 결국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걱정할 건 아니다. 짜증도 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걱정을 너무 할 건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96의 테슬라인데 또 언젠가는 나머지 주식들이 부진할 때 또 훨훨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진짜 바쁜 주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주일 텐데 슈퍼 위크라 그래가지고요, 빅테크들 실적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화요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고요. 여기 적어놨습니다. 수요일은 FOMC 회의, 올해 첫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동결되겠지만 이제 연준 의장이 뭐라고 코멘트할지, 3월에 좀 금리 인하한다는 힌트를 줄지 아니면 또 냉정하게 기대를 꺾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애플, 아마존, 메타 시총 상위권 탑 10 안에 들어가는 주식들이 거의 다 발표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빼고 다 발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빅테크 주식들 분위기에 따라서 증시 전체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등락에 따라서 또 기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에너지 주식들 엑소모빌, 쉐브론이 실적 발표되고요. 또 금요일에 애플 비전 프로가 본 판매, 정식 판매됩니다. 이 정도가 돌아오는 주의 주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 주식들 다음 주가 가장 실적 발표가 많이 몰려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식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 요거는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도 찾아와가지고 2월 캘린더도 넣어놨어요. 이것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2월 캘린더 참고해주세요. 실적 캘린더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오늘 소개해드린 이 리포트 4개는 제가 카페에 올려둘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개 정도 리포트 중에 제일 괜찮은 거,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은 거 4개만 엄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려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독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독기, 차트 판독기, 역발상 판독기 총 3가지 투자 판독기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